네, 안녕하세요. 라드금천 뉴스라인입니다. 오늘 3월 16일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역아동센터 1월은 보릿고기라는 제목인데요. 지금 매해 지원을 받는 위탁센터들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그 중에 하나인데요. 예산이 전에 확정이 되고 이것이 들어오는 시점이 바로 1월 중하순이다 보니까 지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1월 중순까지는 사비를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 현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보완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지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아동급식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1월, 10월 달에 예산이 편성되고 그리고 11월, 10일을 거쳐서 12월에 예산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1월 달에 이제 행정 처리가 돼야 되는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국비, 시비 그리고 구비가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국시비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것이 넘어오는 절차가 있어서 여기서 어쩔 수 없는 행정 절차라고 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지금 돌봄의 공백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을 지금 각 개별 센터장이나 센터 법인이 이건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좀 안타까운 거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돌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중간중간 끊기고 있는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매해 반복되는 문제라는 것이고요. 사비로 먼저 사용한 다음에 이후에 지금 보조금이 내려오면 그거에 대해서 증빙을 하고 이거를 보존해주는 방식을 계속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모든 위탁 단체 법인들도 대부분 이런 방식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고민하면서 구에서 예비비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회계 정산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저희는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행정에서는 좀 어려운가 봅니다. 하여튼 논의는 해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고 많은 센터장분들께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 보릿고기 사라졌던 이야기인데 이것이 다시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점 나타나고요. 이것이 바로 보릿고개 보죠. 옛날의 표정입니다. 보리가 나오기 전까지 힘든 고기를 바로 보릿고개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무거운 곡식이 떨어지고 이것이 우리 같은 경우는 12월 예산이 끝나는 거죠. 떨어지고 새로운 보리가 여물기 전이란 것은 예산이 확정되고 바로 지원금이 들어오는 그 사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판 보릿고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개선이 필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천구의 작은 도서관들이 지금 운영 주체가 금천구에서 금천문화재단으로 이관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됐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고용승계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지금 무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이동해야 되는 것이 독산 2동과 독산 1동 작은 도서관이 관장, 그러니까 사서라고 표현되죠. 사서 관장님의 계약 기간이 3월 달로 만료가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구는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이관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금천구에 작은 도서관이 있고 그리고 구립도서관 큰 게 있습니다. 금내도서관, 시흥도서관, 독산도서관, 가산도서관인데 구립도서관은 오래전에 시설관리공단 넘어갔고 시설관리공단 이후에 문화재단이 만들어지면서 문화재단이 이관됐습니다. 하지만 작은 도서관은 문화체육과에서 좀 관리를 해왔는데 이것을 다 일원화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사서들은 막급 시간제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관장들이죠. 그래서 시간제 계약직 막급은 하루 7시간 근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9급 공무원 초봉에 8분의 7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열악한 급여지요. 도서관의 운영 시간은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7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거죠. 이 사이를 구는 자원봉사활동가나 아니면 마을 사서를 활용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도서관 관장으로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요. 하다 보니까 되게 많은 시간을 초과 근무를 하여 왔고 그리고 금천구에서 또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마을 사서나 아니면 도서관, 사설 민간 도서관에서 이런 봉사활동이나 아니면 교육을 해왔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 활동과 도서관의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해오셨는데 이런 상황들이 좀 개선되기 위해서 문화재단이 정규직 8급으로 채용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서 자격증을 필수 요건으로 걸었습니다.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사서 자격증 요구하는 것은 어차피 당연한 수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일을 했던 분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라는 좀 지적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사서에 대해서 고용 승계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약 기간이 끝나는 대로 지금 이것을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3월 계약 완료자에 대해서 이렇게 변화된 사항을 작년 12월 말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서 자격증을 조건을 걸었지만 사역 자격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긴 시간을 준비를 하고 공부도 하고 자격증을 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관장들이 현재 이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3월에 개용 만료된 두 곳은 3월 안에는 지금 현재 채용 공고가 났는데 그 안에는 이것을 마련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좀 많은 부분들이 아쉬워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고용승계 생존권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작은 도서관과 구립도서관은 역할이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큰 도서관 같은 경우는, 구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 사서와 이 책, 도서에 관련된 프로그램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것도 기본적으로 하고 있지만 많은 지역의 아동들과 학생들 그리고 부모님들을 만나면서 지역의 주요한 거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복지의 그런 구멍을 메꾸기도 하고요. 그리고 돌봄까지 하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역의 많은 지역 주민들 그리고 많은 공동체 이런 것이 서로 연계해주는 그런 곳이 바로 도서관의 역할을 지금 점점 나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이런 것에서 그런 역량들을 키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반 전문 사서라고 해서 그런 역량을 갖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만 좀 아쉽다라는 부분들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문화재단은 점점 바뀌고 있는 과정에서 앞으로는 좀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입니다. 지금 보시면 신규 확진자 추세가 지금 446명입니다. 446명부터 지금 어제 382명으로 3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보시면 446, 470, 465, 488, 490, 459명 해서 450명 전후로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4차 대유행을 좀 우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좀 많이 줄어서 조금 한숨 돌리긴 했지만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일요일 검사를 받으신 분의 결과가 나온 거지요. 그래서 오늘 결과가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기 상황은 지금 금천구의 확진자 현황입니다. 3월 13일에서 한 명, 3명, 한 명 해서 꾸준하게 좀 나타나고 있고요. 3월 11일과 3월 11일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3월 7일, 3월 5일, 그리고 3월 3일, 3월 2일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백신을 많이 좀 맞고 있고 조금 하반기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지금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거라 준비되고 있는데요. 백신이 맞는다고 해도 그 항체 유지 기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6개월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코로나에 대해서 이겨낼 수 없는 부분들은 맞습니다. 그래서 좀 계속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사회적 거리 2단계가 유지를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14일에 발표했죠. 그래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3월 15일부터 3월 28일까지 좀 유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도 유지하게 돼서 2주 연장, 계속 2주 연장이 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좀 지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지요. 그래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도에서 예외되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상견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결혼을 어떻게 하냐라는 부분에서 우스갯소리 좀 얘기했는데 참 당사자분들은 상당히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직계가족이나 상견례 또는 영유아 동반한 분들은 8인까지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외로 두 번째로는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 및 돌잔치 전문점도 마찬가지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규제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흥시설 6종,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도 운영 시간 제한을 지금 22시 이후에 운영 중단을 좀 확인했고요. 방역 수칙을 준수할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관, PC방 같은 경우도 운영 시간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PC방이나 오락실, 영화관, 그리고 학원, 독서실은 이제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개별적인 방역 수칙은 꼭
지키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당과 카페, 실내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밤 10시 이후는 운영은 중단되는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식당, 카페가는 22시 이후는 포장과 배달만 지금 되고 있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종교 활동 같은 경우는 좌석수의 20%까지 예배를 허용하고 있는 것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많은 뉴스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좀 보시고, 특히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여전히 금지되고 있다는 점, 이걸 좀 만나지 말라는 거죠. 개별적으로 만나들이 걸 하지 말면, 지금 방역 감염자 수가 400명 중반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조심해 줄 것을 당부드리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자가격리 및 유사 증상에 대한 경각심이 해이해지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금천구뿐만 아니라 길어짐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좀 많은 분들이 이런 경계심이 좀 이렇게 낮춰지는 것 같습니다. 봄도 오고 그런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지난 9일 날 안천중학교에서 학생이 확진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긴장을 했죠. 그래서 안천중학교 학생들 전수조사를 좀 진행했고, 인근의 또 학교, 학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여기 좀 원인을 좀 따져보면 이 해이엠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부분을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확진자는 동네에 몰려 살고 있는 형제 자매요 4가구가 좀 몰려 있는데요. 2월 15일 네 그 형제 자매 중에서 두 형제 자매가 확진을 받았습니다. 15일 날. 그리고 이 중에서 한 명의 남편이 23일 날 확진을 받았습니다. 지금 약 8일 간격이죠. 그 다음에 다시 28일 날 세 번째 형제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형제 자매 중에서 3명이 확진을 받았죠. 그리고 3월 9일 날 마지막 확진 판정을 안 했던 마지막 형제의 아이가 안천중학교 학생이었고 그것이 확진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가 있긴 한데, 문제는 이 아이가 3월 5일 날 금요일부터 증상이 발현됩니다. 그런데 토요일과 일요일 거쳐 7일 일요일 날 학원 수업을 등원을 했고요. 그리고 8일 날 학교에 통보를 하면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9일 날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문제는 이거 8일 날 학교에 통보하면서 동생이 있는데, 동생은 그냥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에 통보를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형제 증상에 발현되고 있는 형제가 가족 구성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원과 아니면 학교를 보냈다는 것이, 저희들이 아직까지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이런 유사 증상 아니면 자가격리자에 대해서 경각심이 좀 해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좀 우려를 표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유사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자가격리 중이거나 이런 분들이라면 사실 이런 확진 접촉을 최대한 줄여줄 것을 좀 당부드리고, 내가 좀 감기 몸살이 있다, 콧물이 난다, 열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학원이나 아니면은 뭐 체육시설, 헬스장이나 학교 아니면은 다중이용시설, 병원 같은 거 방문은 삼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지난번에 3월 2일 날 저희가 보도해드린 내용인데요. 150번 노선이 단축 된다 보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작구의 뭐 국회의원이 페이스북에 유예됐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유예가 됐나? 라고 제가 다시 한번 알아봤는데요. 유예된 것은 아니고, 서울시와 금천구 입장은 유예된 것이 아니고, 이거 최초에 발표할 때 150번 노선은 여기가 금천구 끝자락이죠. 끝자락에서 이쪽이 사라지는데, 노선이 없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체 노선을 수립하고 이것을 단축할 것을 그때 발표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유예라고 지금 표현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서울시와 금천구는 예정대로 될 거다, 예정대 계획대로 노선 단축은 진행될 거다라고 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번 노선 같은 경우는 총 연장이 74.8km입니다. 그래서 저기 도봉구부터 금천구까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 중에 13.8km를 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74.8km다 보니까 운영 시간만 270분에 달해서 사실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고통을 호소했는데요. 금천구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 노선이 상당히 황금 노선이긴 합니다. 이것이 시흥대교에서 넘어와서 좌회전해가지고 시흥대로를 타고 넘어와서 도봉까지 넘어가고 있는데요. 종로나 아니면은 이렇게 대학로 여기까지 갈 수 있는 노선이 사실 150번이 논스톱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한테는 유용한 노선이었는데, 좀 이것이 중간에 영등포 신길에서 끊기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좀 많이 아쉬워하고 있고, 좀 이런 것에 대해서 금천구 행정과 정치인들이 좀 나서지 않겠느냐라고 지적도
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좀 상쇄되고 있는데 서울시는 일단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 박영진 열사 35주기 추모제가 지난 14일 마석 모랑복원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여기가 말은 것 지금 이 묘소인데요. 지금 가족분들이 나와서 인사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박영진 열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86년 3월 17일 날 분신하셨습니다. 당시 26세였고요. 독산 일동에 위치한 신흥정밀에서 입사했고 임금 투쟁 중에 3월 17일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그리고 살인적인 노동행위 철회하라. 그리고 노동상권 보장하라는 그런 기본적인 인단념 주장과 함께 그리고 산반 세력, 그죠? 반민족, 그리고 반민주, 반민중 세력을 물러나라는 것을 요구하면서 분신을 하셨습니다. 35주년이 지났지만 많은 분들이 모여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그리고 정신을 좀 이어가기 위해서 마음을 모았고요. 어떤 지역에서 아직까지도 지벨리 산업단지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지만 많은 노동자분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또 이런 처우나 노동 환경이 나아졌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좀 아쉽습니다. 고 박윤희 여사 35주기를 추모하면서 우리 금천구에 그리고 서울시 모든 노동자분들이 처우가 개선되길 바라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거는 보험 얘기인데요. 자연재해 대비 풍수해 보험 및 침수 방지 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풍수해 보험료 같은 경우는 어떤 효과가 있는가 보면 될 건데요. 경북 영덕군입니다. 재해보험금이 1억 3천만 원인데요. 이분이 낸 비용은 자부담 22만 9,400원, 정부 지원 24만 4천 원을 내고 1억 3천만 원을 받습니다. 이거는 상가와 공장이었죠. 상가 공장이었기 때문에 경북 영덕에서 받았는데 상당히 적은 비용으로 큰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요 사례는 재고 자산인데요. 요거는 상가인데 지금 자부담이 4만 200원 그리고 정보 지원 4만 1,000원을 받아서 3천만 원의 지금 보험금을 냈습니다. 보시면 지금 수해로 인해서 이런 음료수 이런 병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풍수해에 대한 보험금이 받아서 다시 재기하는 그런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풍수해 보험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리고 이거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입구에 이게 가림판 보이시죠? 침수 방지 시설이라고 합니다. 물이 역류할 때 그것을 막아내는 그러한 판인데요. 시흥 5동이나 시흥 1동 같은 거는 몇몇 집에 이런 거 설치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이 금천구가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해보험 보험료 70에서 92%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가입 기간은 1년입니다. 1년마다 소명되는 보험이고요. 그래서 태풍, 호우, 홍수, 지진, 대설, 강풍에서 광범위한 재해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험에 대한 내용이고요. 지금 이것은 취득과에 전화하시면 관련된 보험을 들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지대나 지하주택 같은 경우는 침수 방지 물막이판 그리고 역류 방지 설치, 그러니까 하수관에서 역류 방지 만드는 그런 시설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취득과로 문의하시면 관련된 내용을 알아들 수 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설치도 보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청년 분들을 위한 금천 청년 꿈터가 지금 만들어질 예정인데요. 지금 설계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계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받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모형도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쪽이 세일중학교 아니죠? 가산중학교 쪽인 것 같습니다. 독산 1동에 지금 위치되어 있는 건데요. 전체 상황을 보면은 독산 1동에 지하 1층 그리고 지상 9층의 규모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73억이 들어가는데요. 3월 18일 목요일부터 20일까지 신축 설계안에서 열람과 의견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창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금 착공을 하면 2023년에 좀 준공된 예정인데요. 주요 시설을 지금 계획상 주요 시설을 살펴보시면 1층은 좀 운영 사무실, 그리고 2층은 주민 공유 공간, 그리고 북카페, 그리고 코워킹 사무실이 되고요. 3층부터 6층 같은 경우는 입주 공간 18개가 들어가고요. 7, 8층에는 남녀 휴게실과 회의실, 그리고 9층은 다용도 강당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런 사항 같은 경우는 금천구 아동청년과에서 아마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의견을 수렴해서 7월에 착공, 그리고 2023년에 준공한다고 하니까
금천구에 또 다른 이런 공유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봄입니다. 지금 3월 오늘 16일이죠. 이제 봄은 씨를 뿌리는 계절이죠. 그리고 3월과 4월은 이런 도시농업을 많이 하시고 텃밭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금천구에서 상자 텃밭 900세트를 분양합니다. 그래서 택배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요 지금 세 개가 여기 세 개가 그 상자 텃밭의 모형인데요.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하나를 선택해서 4개까지 받는데요. 총 900세트고요. 개인 분양은 700세트, 단체 분양은 200세트를 분양합니다. 그래서 한 세트에는 이런 상자 하나, 그리고 상토, 흙이죠. 흙 50리터와 상추 모종 10개가 좀 들어가고요. 한 개인은 4개까지, 그리고 단체는 10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청은 홈페이지, 금천구청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금천구청 11층 공원녹지가로 방문해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 부담금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1세트당 8,000원입니다. 그리고 궁극가액은 원래 4만 원인데 그 중에서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한 세트당 8,000원이고요. 4세트면 36,000원이 되겠네요. 그리고 4월 신청하시면 이거 선정자를 발표를 하고 선정돼서 4월 10일까지 택배로 발송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원하시는 분들은 베란다가 있거나 옥상에 있거나 아니면은 짜투리 공간이 있으면은 한번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학교 소급 규정이 있는 거 아시나요? 우리 남성분들은 많이 모르실 것 같긴 한데 여성분들은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하복 블라우스 안에는 무늬가 없는 흰색 속옷을 갖추어 입는다. 속옷은 무늬 없는 흰색을 제외한 모든 것은 벌점을 부과한다. 하복의 상의 안에는 블라우스 밖으로 비치지 않는 흰색 및 살색 계통의 속옷을 착용한다. 이것이 다 중학교, 고등학교 여성들에 대한 소급 규정입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복 착용과 동반되는 속옷, 양말, 스타킹의 색상이나 모양 등까지 학교 규칙으로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학생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서울시의회가 이것을 좀 수정했습니다. 한번 조사도 한번 해봤는데요. 서울시 관내 여자 중고등학교 학교 규칙 중에서 중학교 44개 교 중에서 9개 교, 20.5%죠. 그리고 고등학교 85개 교 중에서 22개 교, 마찬가지 25.9%입니다. 상당히 4분의 1에 달하는 학교들이 이런 소급 규정이나 이런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소복 착용의 유무와 색상, 무늬, 비침 정도까지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학교 규칙에 과다한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3월 5일 날 통과시켰습니다. 통과된 내용은 뭐냐면 지금 보시면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용모에 대한 대해서 규제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고 단서 조항이 있었습니다.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번에 이 단서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장에 대해서 학교 규정을 할 수가 없다는 점, 그리고 이런 소급 규정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런 것이 없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한 소식은 끝났는데요. 뉴스라인은 라디오 금천과 마을신문 금천인이 함께 만듭니다. 저는 진행의 이성우였고요. 기술에는 김호경, 신서준 PD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